안녕하세요. 기업 가치 평가의 세계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복잡한 개념들을 파헤쳐볼 파트너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딱 떨어지는 정답이 과연 하나만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죠. 어떤 렌즈로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정말 다양한 해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중에서도 특히 주주의 관점에 아주 깊숙이 집중하는 강력한 도구, 바로 자본 현금 흐름, 즉 CCF 모델과 그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주주 귀속 현금 흐름, CFE 모델에 대해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개념을 정복해 나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자본 현금 흐름 모델이 도대체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요. 그리고 나서 핵심 공식을 샅샅이 뜯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실제 사례에 직접 적용해보고 또 다른 모델들과는 뭐가 다른지 비교 분석하면서 장단점까지 파악해볼게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배운 내용 깔끔하게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볼까요? 자본 현금 흐름 모델이란 무엇인가? 이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요. 뭐냐면 기업이 벌어들인 그 많은 현금 흐름 중에서 최종적으로 주주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과연 얼마냐?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계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큰 그림에서 시작해 볼게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리처드 류백 교수가 제시한 이 자본 현금 흐름, CCF라는 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잉여 현금 흐름, FCF에다가 부채를 써서 얻는 이익이죠. 이자 비용 절세 효과, ITS를 더한 값이에요. 이게 바로 기업에 돈을 댄 주주와 채권자, 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전체 현금 흐름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CCF에서 부채와 관련된 현금 흐름을 빼고 더하고 조정을 딱 하면 드디어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주주 귀속 현금 흐름, 바로 CFE가 나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대충 개념이 잡히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모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식을 한번 뜯어볼 시간이겠죠? 결국 숫자를 통해 이 모델이 어떤 논리로 돌아가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공식을 한번 보세요. 이 공식의 진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부채를 사용해서 얻는 이득, 그러니까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 ITS를요. 나중에 할인하기 전에 현금 흐름에 먼저 더해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채의 효과가 현금 흐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잖아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 WACC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FCF 모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차이가 딱 드러나는 거죠. 자, 보세요. FCF는 기업 전체의 돈이니까 기업 전체의 자본 비용인 WACC로 할인을 하잖아요. 반면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CCF에서 부채 갚은 건 빼고 새로 빌린 건 더하고 이런 조정을 거친 최종 주주목. 이게 바로 주주귀속 현금 흐름 CFE라고 했죠. 이건 순도 100% 주주에게만 돌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할인율도 당연히 주주가 기대하는 수익률, 즉 자기자본 비용 K2를 쓰는 겁니다. 보는 관점도 계산 방식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론만 계속 들으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코라는 가상의 회사를 무대 위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 CFA 모델이 실제 숫자를 만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론을 현실로 가져와 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표를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주주귀속 현금 흐름 CFE 계산의 출발점은 바로 당기 순이익입니다. 회계상 이익이죠. 여기에다가 실제로 현금이 나간 건 아니지만 비용으로 처리된 감가상각비는 다시 더해주고요. 반대로 미래 성장을 위해 투자한 돈, 즉 자본적 지출 캐펙스랑 순운전 자본 증가액은 현금이 나갔으니까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마지막 단계, 새로 빌린 돈에서 갚은 돈을 뺀 부채 순증가액을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최종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갈 순수한 현금 몫이 딱 계산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미래에 주주에게 들어올 현금 흐름을 예측했어요. 그럼 이걸 그냥 다 더하면 그게 기업 가치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 미래의 100원은 지금의 100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 K2를 사용해서 이 미래의 돈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측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이랑 그 이후의 영구적인 가치, 즉 터미널 밸류를 각각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전부 다 더하면 드디어 우리가 찾던 최종적인 자기 자본 가치가 딱 하고 나오게 됩니다. 네, 바로 그거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여러 단계의 계산을 거쳐서 우리가 도달한 결론. 글로벌 코어의 자기 자본 가치는 얼마다? 바로 7억 5,010만 달러. 이렇게 하나의 명확한 숫자로 귀결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모델, 이거 완전 만능 키트키 같은 걸까요?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 CFE 모델이 강력한 무기가 되고 또 반대로 어떨 때는 조심해서 써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모델의 빛과 그림자, 장점과 한계를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델이 특히 유용하게 정말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은행이나 통신, 유틸리티 산업처럼 부채 비율이 막 널뛰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성숙한 기업을 평가할 때 정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공식에서 봤듯이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가 계산 과정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길 원할 때 딱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잡한 계산 다 건너뛰고 그래서 주주 가치가 얼마야? 이걸 가장 다이렉트로 알고 싶을 때 아마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잖아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도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부채 수준이 롤러코스터처럼 막 변하는 성장기 스타트업이나 구조조정 중인 기업에는 이 모델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 할인율로 쓰는 이 자기자본 비용, KE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함정은 바로 순환오류의 위험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업 가치가 부채에 영향을 받는데 그 부채 수준은 또 기업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 그 핵심만 딱 뽑아서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단계로 압축해 드릴게요. 스텝 1. 이건 결국 주주에게 돌아가는 진짜 현금을 계산하는 거다. 이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요. 스텝 2. 단기 순이익에서 시작해서 비현금 항목, 투자, 부채 변동을 조정한다. 이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 3. 이 모델이 안정적인 자본 구조를 가진 기업에는 최고의 도구이지만 변동성이 큰 기업에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그 활용법과 한계를 명확하게 아는 것.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평가 모델은 정답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 CFE 모델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기업의 본질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훌륭한 질문지, 하나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년 자본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심지어는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오늘 우리가 배운 CFD 모델이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아니라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오늘 내용이 정말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